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무서운 거 어떤 조금 더 깊이 있는 거 하나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를 볼 때 정말 확증 편향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방송에서 누차 어떤 때는 컴플렉스다, 그게 컴플렉스의 발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무섭게도 독일, 나치, 히틀러 사실은 윤석열 씨가 굉장히 그런 거에 동경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나치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은 것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을 뚫고 거기 네 가지 큰 요소 중에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경제 위기 극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합니다. 네. 그때 이제 1929년 대공황 그 직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아까 오적이라고 말한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맨 먼저 항상 경제적 불안, 외환위기 해소 이런 것들을 앞에 갖다 걸어요. 특히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경제위기 뭐 사회 안정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카리스마적인 선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때 꼭 주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카리스마적인 선동으로 이들을 어떻게 처단해야 된다. 지금 보시면 황당하게 엊그제 마이크 잡은 국힘의 의원들 상당수가 뭔 얘기를 했습니까? 중국 교포들이 뭐 집단적으로 한남동에 뭐 시위를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부정선거 개입론부터 시작해서 황당한 주적을 설정해놓고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전선동을 하면서 전선을 명확하게 하면서 이게 좀 더 나아가면요. 친미와 친중 이렇게 해서 딱 갈라치기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적을 정확히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나름 이 혼란 중에도 굉장히 치밀하게 움직이는 면이 있다. 그다음에 스픽스에도 지금 계속 이상한 댓글들이 갑자기 최근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이상한 하죠.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제가 명백하게 페이퍼로 그 워딩들을 받은 게 있는데 김건희와 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댓글 논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그리고 옛날 제가 이제 공개했던 것 중에 보면 그 N번방처럼 N-20 방하고 N- 그게 이제 120번까지 쭉 있잖아요. 대선 캠프 때 했던 것들. 지금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재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와중에 뭐 그럴 이런 의식까지 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윤석열 부부가. 근데 경제 말씀을 하셔서 두 분 다 뭐 저도 마찬가지 다 경험한 건데 대한민국은 거의 예외 없이 언제나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때가 두세 번 정도 있는데 딱 한 번이 언제냐면 80년 5.18 때. 전두환이 쿠데타하고 광주 학살하고 그러니까 그 당연히 성장률이 높죠. 그 전두환 때 다 좋았다 그러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처음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다음에 언제냐면 우리 다 아는 1998년 IMF부터 구제금융 때 그랬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2023년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24년 통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2023년에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일본이 1.9인데 한국은 같은 기간 1.4여서 0.5% 차이가 벌어졌거든요. 늘 우리가 앞서고 있는데 2023년에만 우리가 일본보다 떨어졌다는 것.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일본도 수출해 먹고 살고 뭐 어쩌고 반도체 똑같고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건 윤석열 정권이 정말 경제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는 거고 중도진 한국 일보는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일면에 경제 생각해서 최상목 좀 권한대행 역할 좀 해라 이런 거였거든요.